한밤중에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전셋값과 매매가가 비슷한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돋보기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사랑 상품권이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판매됩니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4천억 원으로 한 사람당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역천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인데요. 주민 1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으며 사다리를 이용해 탈출에 성공합니다. 불은 23일 밤 12시 27분쯤 발생해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층 거주자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여성은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이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판매됩니다.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4,7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 사람당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행되는 서울사랑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자치구별로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발행되는데요. 강북구 등 10개의 자치구는 9월 1일에, 양천구는 2일 오전 11시, 은평구는 2일 오후 4시에 발행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과 티머니페이, 신한솔 등 5개 구매 결제 앱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양천구 다세대 주택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으로 매매가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 신호로 보이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부동산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양재용 지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2분기 기준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이 84.5%입니다. 양천 지역은 92.2%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현재 부동산 전세 시장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게 70%를 넘으면 좀 높다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80%가 넘으면 이제 이때부터 상당히 대단히 높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깡통 전세라는 말을 표현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80%가 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수위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가격이 최근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에 비해서 빌라 매매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는 무려 92.2%로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좀 대단히 위험한 수치이다. 그래서 이쪽 양천구 쪽에서 나타난 이 수치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전세가가 상당히 매매가 거의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그 전세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다세대 주택에 빌라 들어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유의하고 주의해서 전세를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의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은 54.2%인데요.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아파트가 최근 한 2, 3년 내에 거의 평균 서울이 지금 2배 이상 오른 지역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등했다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사실 임대차 3법 때문에 오르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오른 곳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같은 단지에서 3개에서 4개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갭을 보이기도 있는데 사실 매매 가격은 급상승했는데 전세 가격은 어떻게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매매 가격처럼 2배, 3배처럼 크게 오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는 54.2%라는 전세가율을 보이는데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조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는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쪽에 빌라들이 사실은 많이 그동안은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하는 동안 오히려 빌라들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이러한 주택을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단 전세가율 높은 주택을 계약할 시에 유의할 점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같은 평수면 다세대 빌라의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이 훨씬 싸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부부들, 젊은 층들이 많이들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임차인들이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꼭 등기부 등본을 한번 띄워봐야 된다. 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거기에 소유주가 누군지, 소유주의 변동사항들이 수차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최종 소유주가 누군지, 또 그 소유주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았으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근저당 설정의 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바꿔치기 이제 소유권자가 바꿔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인중개사는 그걸 또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임차인은 그런 소유주와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약을 해야만 하고 마지막에 계약에 대해서 또 계약을 들어갔으면 확정일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 보험도 좀 가입을 해 놓으시면 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임차인들이 그 임대 보증금을 향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양재용 지도교수였습니다. 네, 2주일 뒤면 추석 연휴입니다. 뛰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차례상 차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쌀과 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 한 개에 1,000원이던 애호박은요, 3,000원, 무려 3배로 껑충 뛰었는데요. 배추는 한 포기에 7,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이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올 추석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을 마련하려면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30만 1,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40만 8,000원, 꽤 차이가 나죠. 전통시장이 무려 35%나 저렴한 건데요. 지갑은 얇아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4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만 578명 발생했는데요.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요일 기준 11,934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4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5,155명이 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양천 885명, 은평 1,034명입니다. 코로나19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4%,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공청회는 다음 달 5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탄력 요금제 등을 담은 택시 요금 조정 개선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른 뒤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은 요즘인데요. 네, 신선한 바람 맞으며 걷기 좋은 양천구 파리공원의 다양한 모습, 김경수 촬영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LG헬로비전이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에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은평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제철 장터, 마음 나눔 꾸러미 포장,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LG헬로비전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누룽지와 라면 등 식료품을 담은 마음 나눔 꾸러미는 은평 지역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양천구 신월동 빗물 저류 배수 시설에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기능을 점검했습니다. 신월동 빗물 터널은 국내 최초의 지하 저류 시설입니다. 집중호우 시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화곡동 등 인근 지역의 빗물을 32만 톤까지 보관했다가 비가 그치면 안양천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